안 맞느냐? 아니면 교차 접종을 하느냐 했을 때 안 맞는 것보단 교차 접종이 낫다라는 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없다, 그 백신이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선택한 거게 된 거지. 이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말이 안 맞다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죠. 제 주변에서도 교차 접종으로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맞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과연 해도 되는지. 이번 콘텐츠 주제는 정말 많이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교차 접종 해도 돼? 안정성이 있는 거야? 도대체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생기는 거야? 등등 몇 년 만에 전화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냐고, 맞아도 되냐고. 그래서 교차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청 자료, 그리고 의사, 그리고 전문 이렇게 학회에 속하신 의사분들에게도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에 맞춰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차 접종 허용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의 교차 접종 연구 결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나 질병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럼 각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시기가. 그래서 유선으로 제가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교차 접종이 네, 효과적이다라고 질병청에서 그때 브리핑 할 때 네. 그 고대 안산병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현역에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효과적이라고 했던 근거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네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앞으로 그 접종할 모든 뭐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다 화이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질병청의 의견에 따르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쵸? 두 네. 번째는 WHO, FDA, CDC, EMA 등 음, 세계의 아주 그 우수한 기관들에서 왜 이 백신 접종을 허가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효과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 아, 번째는 네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그 백신이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게 된 거지. 이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말이 안 맞다 생각하고요. 교차 접종을 선택했던 이유가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부작용은 좀 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뭐 열나고 아픔 이런 거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가벼운 네네. 부작용이고요. 거기에 더 이제 그 같은 백신 받는 그룹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에 뭐 입원하거나 또는 혈전이나 심근염 이런 발생들은 보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은 다행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접종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 생기는 거는 우리가 처음 예상을 못했다가 뒤늦게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접종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차 접종을 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 네네네. 사실 그게 대안이 필요한데요. 아,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효과가 증명이 안 됐다라면 그 대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생각하는 그러네요. 대안은 뭐냐면 같은 백신으로 2회 접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간이 12주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은 권장한 기간보다 당겨서 맞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느려서 맞는 거는 되게 문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차 후에 2차를 좀 늦게라도 같은 백신 접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늦게라도 네. 아, 네. 두 번째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접종하고 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화이자를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럼 화이자 네. 접종이 완료되는 거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상혁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교차 접종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교차 접종을 선택했던 이유가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해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한다. 같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증명된 효과는 확실하지만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아 불확실하다. 그래서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님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통화하신 분은 굉장히 굵직한 협회에도 속해 계시고 지금 현재 접종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근데 이 의사분이 목소리 변조와 익명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익명으로 아마 목소리가 나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은 뭐 어떤 것보다는 사실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라 네네네. 좀 뭐 제가 뭐 속한 단체도 있고 아, 또 네, 그렇죠. 인식하는 게 있어서 네. 괜히 그럴까봐 우선은 네네. 익명 처리를 해달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익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차 접종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제 개인 생각은 우선은 1차와 2차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네네. 하지만 1차 백신을 맞고 나서 2차 접종 시 동일한 백신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물론 안 불가피하게. 그러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된 것보다는 맞고 났을 때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다고 된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백신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는 교차 접종을 허용하는 거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파이자랑 모더나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사실은 이 우려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mRNA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그래도 네. 기존에도 써봤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파이자나 모더나 방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이고 롱텀 팔로업이 안 된 상태긴 하죠. 뭐 예전에 뭐 사실 그럴 리는 없겠으나 뭐 파이자나 모더나 방식이 뭐 나중에 추후 어떤 네.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후 어떤 부작용이 대량으로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도 목소리로 잠깐씩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백신을 맞고 교차 접종을 한 거죠. 뭐 사실 저희 잘 기억해보면 3개월, 3, 4개월 전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마치 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큰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일부에서 맞는 사람들 중엔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으니 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개인이 감성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있으면 그 방식대로 하고, 예를 들면 동일한 백신에 동일한 2차 접종.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었을 땐 차선을 안 맞느냐
아니면 교차 접종을 하느냐 했을 때 안 맞는 것보단 교차 접종이 낫다라는 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난 7월 5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에 관해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이 이 코로나 교차 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에서 나온 질문으로는 교차 접종,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효과적인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교차 접종에 대한 근거가 아주 공고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교차 접종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교차 접종의 연구의 형태는 대부분 바이럴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식과 같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직접적인 예방 효과를 평가한 자료는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역 반응, 면역 원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중화항체가 또는 세포맥의 면역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더 좋아졌다면 효과는 더 좋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교차 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비슷하다거나 비율로 보았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아주 크게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없었고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에도 그 연구 결과에서는 크게 증가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또 얀센의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고 교차 접종으로 넘어갔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아직 안전성의 이슈로 교차 접종을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중단해야 된다는 어떤 시그널이나 보고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성의 이슈가 크게 현재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교차 접종 과연 해도 되나요? 교차 접종을 한다면 무엇이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최원석 교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교차 접종을 원래 할 수 있는 것이었냐라는 측면은 기존에 이제 되었던 연구가 대부분 동일 백신을 같이 맞는 거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었지만 1차로 접종한 백신을 구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안전상의 이슈로 인해서 1차 접종을 사용할 수 없는 이상 반응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2차 접종은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국외의 지침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률적인 모두에 있어서의 전환은 아닐지라도 교차 접종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가능한 범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근거가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바로 본다면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면역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상 반응의 측면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알려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접종을 빨리 해야 하는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어야 하는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2차 접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평가된 자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더 나은 수준의 면역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변이에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교차 접종,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고위험군 2차 접종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변이에 대해서 교차 접종이 다소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교차 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그냥 여담입니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을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근데 대부분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이 교차 접종,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조언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교차 접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얀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교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교차 접종 대상자면은, 저라면은 교차 접종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이번 콘텐츠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보고요. 실본청 자료도 또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압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저희 콘텐츠 영상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단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확진자도 많이 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그리고 개인 위생,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